자, 풍산 중 4과 문법이랑 대화문 좀 볼게요. 자, 이번 문법은 가장 중요한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패턴 2는 늘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죠? 자, 접속사 if 다들 아실 테니까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죠. 자, 주격관계 대명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관계사 뭐니? 라고 물으면 뭐 완전, 불완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냥 그게 다야. 자, 근데 관계대명사는 그냥 한국어에도 있어요. 한국어에 있는데 단지 우리가 쓰는 방식의 순서가 달라서 그런데. 자,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자, 근데 이거 한글도 봐봐. 우리가 뭐 소위 불완전 완전 얘기하는데 이거 너네 국어에서도 배워. 자, 내가 여기서 여기 여자를 지워볼게요.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가 좋다. 자, 말 돼요? 자, 미친 문장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잘 봐요. 피아노를 잘 친다가 완전한 구성인가요? 절로서 봤을 때 완전한 구성인가요?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친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친다. 이렇게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하나의 절의 구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기능이 결국 뭐였던 거야? 여기에 뒤에 여자라는 즉 피수식어 명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간단합니다.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친구가 존재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자, 영어로 관계대명사가 relative pronoun이에요. 그러니까 relative, 관계를 지어서, 즉 이게 수식하다라는 뜻이거든,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는 한국어랑 다르게 어때요? 한국어는 뒤에다 썼지. 근데 영어는 앞에다 쓰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달라. 그래서 너네가 맨날 해석할 때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맨날 뻑하면 문법 문제, 어법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간단해요. 관계대명사는 그냥 여기 뭐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명사 없으면 못 써요. 명사 친구가 제가 뭐라 했어요? 형용사라고 그랬죠. 형용사가 명사 친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하나의 절을 만들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가 없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지금 써있듯이 선행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선행사는 영어로 antecedent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쌤은 그러니까 관계절을 R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R에 이렇게 A 이렇게 하면 이게 즉 쌤은 이거 쌤이 쓰는 표현이야. 선행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간단합니다.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 앞에 꾸며주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거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RA라고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이거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들아 관계대명사 뭐 뒤에 완전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선행사. 선행사를 꾸며준다.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이 없으면 지금 이거 한국어랑 똑같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수식을 하는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자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간추리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것. 즉 선행사가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 그러니까 명사 친구 뭐라고? 형용사. 그러니까 그냥 형용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절을 만든다고, 절. 그래서 절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름이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관계절의 주어다라고 해서 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S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주격관계대명사. 그럼 당연히 목적격은 아직 안 배웠지만 RO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다 배워봤을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후랑 위치를 쓰는 이유가 원래는 맨 처음에 that으로 출발했거든요. that이 뭐야? 저거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가리킬 때 쓰는 이 직관을 그대로 빌려갖고 관계대명사로 빌려 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저거. 그지? 근데 거기에 따라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분을 하면
편하게 얘가 누군지를 알면서 수식하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편리함과 용도 때문에 나중에 점차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이런 식으로 의문사에서 하나씩 빌려와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관계대명사를.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이면 후라고 하면 되고 사물이면 위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명사를 대신하니까 당연히 주격이랑 목적이었죠. 복역은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격이랑 목적격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사람이랑 사물이 만약에 둘 다 선행사에 같이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와 사람 이러면 그냥 됐으면 돼요. that. 알겠죠? 그렇게 사람 사물이 섞여 있거나 사람 사물인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그냥 귀찮으면 그냥 다 됐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관계절 내, 그러니까 그 문장 전체에서 아니고요. 그 관계절, 관계사가 있는 그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가 당연히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한국어도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여자가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겹치니까 그러니까 안 쓴 거잖아. 마찬가지야.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냥 얘가 주어 역할하게 이었는데 뭐 굳이 뭐하러 주어를 또 쓰냐고. 그러면 굳이 관계절을 쓰는 이유가 없잖아. 그럼 차라리 접속사로 끊든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불완전인 이런 건 다 필요 없다고요. 다시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선행사. 선행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격이면 사실 주격은 쉬운 게 선행사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고 바로 뒤에 그냥 동사가 나와 버리거든. 그래서 사실 주격은 좀 쉬워. 오히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목적격이 좀 많이 나와. 왜냐면 목적격은 이렇게 하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타동사인지를 확인하고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목적격이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문을 볼까? The man is very friendly. 그 남자는 되게 친근해. 근데 he lives next door. 우리 옆집 살아. 자, 우리 옆집에 사는 저 남자는 되게 친절해, 친근해. 그러면 겹치지?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가갖고. 자, 그러니까 봐봐. 선행사지. 근데 이렇게 있고 얘가 주어인데 얘가 동사지. 근데 여기 동사 또 있지. 이거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이게 관계절에서 동사죠. 봐봐. 동사 앞에 주어가 없잖아. 이거 주어 역할을 하니까. 이런 거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사람이니까 who 내지는 that 쓰면 되는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Sally wanted to buy a bag. It was very expensive. 그럼 이것도 she wanted to buy a bag 하고 which 하고 바로 was 나오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절은 되게 쉬운 게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러고 동사 앞에 바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얘가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리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관계절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지?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 너네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이 주격 관계대명사에 맞춰서 이 관계절 어떻게 써야 돼?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더 중요한 거.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 역할 한다? 그러니까 접속사, 뭐 대명사 그것도 맞는 설명인데 나는 그거보다 그렇게 하면 니네가 막 헷갈려. 막 접속사도 나오고 대명사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형용사 수식하는 절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 선행사가 a bag 단수지. 그럼 여기도 단수 취급해야 돼. 요거. 이걸 소위 관계절의 수일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이거 고1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선행사에 맞춰서 반드시 수일치 하셔야 돼. 관계절 동사는. 자, 주격관계되면서 뭔가 되게 거창할 줄 알았고 뭔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예요. 자, 관계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선행사. 왜냐면 관계절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역할이야. 근데 그 중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 그러니까 불완전해 보이는 거고. 그래서 동사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석할 때 한글로는 내가 맨날 것 뭐 이런 식으로 중 한 글자를 가르쳐주나 영어 그 관계절은 는,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는, 뭐뭐 하는, 뭐뭐인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절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니네 그냥 니은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끝. 명사를 쏙것 이렇게 가르쳤듯이 관계절도 정리해 봅시다. 관계사 하면 선행사 수식 그리고 는으로 해석한다. 됐죠? 자, 알맞는 거. Mr. Kim is a teacher. Mr. Kim is the teacher. 자, 선행사를 딱 봐도 Mr. Kim, 선생님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who라고 해야죠.
자, do you see the boy? The boy is holding a basket. Do you see the boy? 자, 선행사 보이죠? 사람이니까 who. 자, this is a restaurant.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pizza. This is the restaurant. 선행사가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which라고 해야죠. 네, 이런 건 뭐 하나도 안 어렵지? 자, an animal trainer.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해서 맥락에 맞춰서 쓰라는 건데 자, 귀찮다고 대충 쓰지 말고 성실하게 제도 써봅시다. An animal trainer is someone who. 자, who가 someone 꾸며주지. 동물 조련사는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여기 있죠? train. 요 someone 단수지. 그러니까 요거 또 관계절은 이렇게 s 붙이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trains animals 쓰면 되고. 자, a bus driver is someone. 자, 버스 드라이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버스를 모시는 분이죠. drives a bus. 그다음에 a teacher is someone who. 자, 이렇게 다 선행사 있는 거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르치시는 분들이죠. teaches students. in a school 라고 하면 되고요. A scientist is someone who. 자, 과학자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studies science라고 하면 되죠. 자,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이죠. 자, a hairdresser is someone who. 자, 헤어드레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cut someone's hair.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죠. A nurse is someone who. 자, 간호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cares for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cares.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A firefighter is someone. 자, 선행사. firefighter면 put out. put out이 불 같은 걸 끄다란 뜻이죠. So puts out fires라고 하면 되죠. 자, 마지막 11번. An actor. 배우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acts in movies or TV program. acts in movies. 연기하다죠. or TV 프로그램에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체크업은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트 1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분간이 안 가거나 아니면 둘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그냥 둘 다 상관없을 때는 다 that을 쓴다. 그 외에는 이제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래서 선행사가 누군지 식별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물론 시험엔 잘 안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 that은 쓰지 말라는 건 선행사를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파트 2에 한 문제만 같이 보면 자, 54쪽 볼게요. 자, 54쪽에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I have two books. The books. 자, 그러면 일단 관계절 이렇게 연결할 때는 연결되는 명사를 일단 먼저 잡아. 그러면 나는 2개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많은 아름다운 사진이 들어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라 했잖아. 그럼 I have two books 이렇게 가. 그리고 겹치는 게 이 two books잖아. 그러면 자, 선행사 사물이니까 which로 쓰고 복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have 가면 돼요. have many beautiful pictures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관계절이 이런 원리예요. 간단하죠. 2개로 있었던 문장을 하나로 딱 합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딱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팔 아파. 네, 관계대명사 지금 나이에 팔 안 아프시면요. 내년, 내후년에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왜요? 지금 연습해야 될 거를 안 해놓으면 내년에 남들 다 술술 쭉 영작하고 있을 때 혼자서 애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원어는 어쩔 수 없어요. 당신들 초등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받아쓰기 했죠. 그거 할 때 그 받아쓰기가 뭐라고, 그치? 맨날 혼나고, 그지? 시험 보고 짜증났을 거예요. 그리고 팔 아팠죠? 맨날 쓰라고 하니까 귀찮고. 자, 그거 그 나이 때 안 하면 지금 너네 그때 그거 안 했으면 한국어 잘 못했을 거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관계대명사가 너네 잘 보면 한국어는 수식을 하는 게 앞에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수식을 뒤에서 하잖아. 이렇게.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하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작을 연습을 안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술원 가서 이제 설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보셔야 되고요. 알겠죠? 어차피 이 능선만 넘으면, 이 고비만 넘으면 여러분들 if절은 개꿀 오브 개꿀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딱 너네 풍산중은 이번엔 사과의 주격관계 대명사, 저게 조금 팔이 아픈 포인트고 나머지는 할만하니까 조금만 참고 따라오세요. 자, 접속사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근데 등위 접속사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게 너네 뭐 and, or, but, so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등위 접속사라 그래. 그래서 만약에 명사를 이었다 그럼 무조건 뒤에 명사. 그러니까 명사는 명사끼리, 형사는 형사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격이랑 맞춰서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연결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등위 접속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친구끼리 연결한다. 친구 연결, 즉 친구 찾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등위 접속사 오늘 배우는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종속 접속사는요, 말 그대로 종속, 어디 꼽살이 껴서, 저기 부하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그럼 그 종속 역할을 할 때, 첫째, 명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둘째, 부사절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명사절은 제가 명사들 얘기하죠? 어디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위치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명사절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종속적 수사 중에서도 if를 배우는 거니까. 자, 그래서 if가 만약에 명사절 자리에 들어가 있어.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러면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whether로 바꾸면 되겠죠?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니까. 자, 근데 부사절로 쓰였어요. 그러면은 오늘 배우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해서 이런 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조건을 나타낸다 그러죠. 어떻게 한다면 나 어떻게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자매품,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에서 부정어로 unless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unless를 쓰면 당연히 뒤에 not을 바꿔야 그래야 부정의 뜻이 되겠지? 왜냐면 이것도 부정이고 not도 부정이고 그럼 다시 긍정돼 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기 영작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예요. 자, if절. 그러면 조건절이라 돼 있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그럼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 조건절을 이끌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콤마를 찍어요. 부사절이 앞에 있으면요. 근데 부사절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콤마를 찍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끊긴다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고 찍지 않는 거고 여기서 하면은 if절이 만약에 명사, 즉 주어 자리였으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끊겨서 얘는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로 쓰였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쓰면 콤마를 쓰고 if절 뒤에 쓰면 쓰지 않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죠?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이러면 뭐랑 같은 말이라고? whether. 그치? 그래서 이거 봐. no가 타동사잖아. 근데 거기에 목적어 역할 하잖아. 그러니까 그녀가 핸드폰을 가져갔는지 특히 이렇게 5월이랑 같이 쓰죠. 아닌지 너 아니? 이렇게 알겠죠? 그럼 사실 if절은 이거 만약 뭐뭐라면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뒤에 여기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여기만 잘 보세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내용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시사항을 나타낼 때는 부사절의 시제는 주로 현재 시에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한별이는 뭐 워낙 익히 들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걸 처음 듣는 여인은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사실 여러분 동사의 시제는 제가 뭐라 했죠?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거 시간 아니에요. 왜냐면 시제가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가 있을 텐데 미래 시제 없어요. 현재랑 과거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풍산 중 따로 쌤이 저기 대면 수업할 때 한 번 더 보연 설명해 줄게. 그냥 간단하게 알면 돼. 시간이 아니라 현재 시제는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보이는 사실 있죠? 그런 건 현재 시제고요. 과거 시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은 다 과거 시제 쓰냐면, 예를 들면 어제 스파게티 먹었다? 그럼 어제 스파게티 먹은 이제 내 머릿속에밖에 없고 내 기억에만 있잖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없는 옛날의 사실이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 쓴 거야.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다 과거 시제 쓴 거야.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일반적인 사실,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오늘 100도씨에서 끓는데 내일 안 끓어요? 내일도 물 100도씨에서 끓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일 갑자기 대통령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것도 맨날 너네 아침마다 학교 가고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 시제가 시간이 아니라서 그래.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따라서 현재랑 과거 시를 나누는 건데 눈에 보인다며. 그러니까 현재 시에 쓰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뭐 if 이거 미래면은 will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미래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게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왜 will을 쓰지 않고 그냥 현재 시제를 쓰냐? 뭐 그래서 너네 문법책에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체한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if라는 말을 너네가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이란 뜻이잖아. 게다가 이 만약이라는 말이 만분의 1이라는 뜻이야. 만분의 1. 만분의 1이면 확률상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사실이라 치자라는 뜻이야. 사실이라 치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근데 사실이라고 치자. 지금 아직 비는 안 와. 근데 오늘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늘이 흐려. 만약 이따 비가 오면, 그러니까 비는 안 내리는데 비가 내린다고 내가 치는 거잖아. 사실의 영역으로 일단 우리가 가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사실이면 현재 시제 쓴다고요. 자, 근데 이 조동사는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주관이거나 추측할 때 쓰는 거거든. 우리가 뭔지 잘 모를 때, 확실하지 않을 때 추측을 하거나 뭔가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낼 때 쓰는 게 조동사인데, 애초에 니네가 if를 사실이라고 쳤잖아. 그럼 이건 사실의 영역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조동사가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현재 시에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뭐뭐 해야지, 이건 주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관이랑 추측을 여기서 드러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조동사를 쓰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if절은 will을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if절은 현재 시에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시인 거야. 자, 그리고 if not이 unless인 거, 이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영작 포인트죠. 그래서 if you don't, 이런 게 바로 한국식 표현이야. 한국 사람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해서 부정어를 쓰잖아. 근데 이거는 철저히 한국 사람 마인드고,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은 unless를 써요.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잡고 이렇게 서술하는 게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unless를 했으면 그럼 이제 don't가 아니라 get으로 해서 저 긍정으로 바꿔야겠지, 뒤를.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if는 간단해요.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부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if절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에 써야 된다. 왜?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고 기정사실적으로 정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이게 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잡으면,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에서는 이렇게 명사절로 썼을 때는 will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 그녀가 올지 안 올지는, 올지 안 올지, 이거는 will 써야겠죠. 그러니까 명사절로 썼을 때는 will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판서 수업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대면 수업할 때. 너무 걱정 말고 일단 저것만 아시면 돼요. if는 만약,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제로 쓴다. if I take umbrella, if it rains, 이거 그러니까 이거 훈련시키는 거야. 요 콤마, 여기 뒤에 if절 뒤에 쓰면 콤마 안 쓰지. 여기 앞에 쓸 때는 콤마로 써야 돼요. I take my umbrella. 자, if 이거는 I open the door, 뒤로 빼면 콤마 안 쓰고 그대로 쓰면 되죠. If it is too hot. 얘는 반대로 if I get up early,
하고 얘는 콤마 써야죠. I can catch the bus. 자, 얘는 you will pass your exam 하고 콤마 없이 그대로 if you study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합치래요. I will be late. I don't get up now. If I don't get up now 하고 콤마로 끊어서 I will be late at school. 근데 학교 시험에선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를 if I don't get up now 이렇게 안 쓰고 unless I get up now로 unless 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If I buy a present for my friend, she will be happy. 자, 귀찮다고 안 쓰지 말고 혼난다. 자, 꼼꼼하게 연습해야 돼. 영작은 팔 아파야 돼. 자, if you feel hungry 그리고 여기를 I will prepare something for you 라고 하면 되죠. 자, if절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위치 바뀔 때 콤마 있냐 없냐 저 정도만 영작 때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자, 나머지는 이제 CT 선생님의 지도하에 참석받으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if절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그럼 이제 다 했으면 책을 바꿔서 오아시스 4과 대화문 봐야죠. 자, 오아시스 펴세요. 자, 페이지는 4과니까 몇 쪽 펴시면 되냐면 50쪽 펴시면 됩니다. 자, 단원 이름이 The Amazing World of Animals, 동물의 놀라운 세상. 그래서 외모 묘사하고 정보를 묻네요. 자, 그러면 한번 표현들 배워봅시다. 자, 51쪽. 자,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목요일에 여러분들 등원하면 4과 대화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꼭 공부해 오세요. Excuse me, I'm looking for my scarf. Look for가 뭐예요? Look for. Look for는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쳐다보다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 지금 제 스카프 찾고 있어요. What does it look like? What does it? it이니까 단수죠. 그러니까 does라고 해야 되고 does는 조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조동사는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쌤은 동사 원형 이렇게 VR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외모를 물어보죠. It's a long cotton scarf. cotton 면이죠. 그 되게 긴 면으로 된 스카프예요.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요? Well, it's gray. 자, 회색이래요. Okay, I'll go and check.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May I help you? Yes, I lost my bag. 저 가방 잃어버렸어요. I think I left it in the restroom. restroom 이제 화장실이죠. 동사가 2개 쓰였네요.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됐으니까요. 저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Okay, what does it look like? 그거 어떻게 생겼는데요? It's small and yellow. 자, what else?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표현이죠. Tell me more about it. Let me think. 생각하게 해주세요. 자, have make let은 자, 우리 배웠던 거죠? have make let은 동사 원형 쓰니까 여기 동사 원형 think 써야 되고 Oh, it has 2 pockets outside. 밖에 주머니가 2개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3번. Do you need help? 자, 도와줄까요? Yes, I lost my umbrella. What does it look like? It's long and navy. navy는 남색이지. Can you tell me more? 자, 여기 이제는 Can you tell me more? 더 얘기해 줄래요? Yes, it has a star pattern on it. 우산에 스타 패턴, 별 모양 패턴이 있다는 거죠. Do you need help? Yes, I'm looking for my cat. What does it look like? Well, she's not very big and she has black hair. 여기서 hair는 털이죠. 그러니까 털이 검었다라는 거지. Can you tell me more? Is there anything special about her? 요거 조심해야겠다.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를 뒤에다가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위 형용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하죠.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그녀에 대해, 즉 고양이에 대해서 좀 뭐 특별한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She has a short tail. 꼬리가 짧아요.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대화문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외향을 물어보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으면 54쪽에 conversation 보겠습니다. 자, may I help you? 자, 도와드릴까요? Yes, I'm looking for my dog. Look for, 찾다죠. 네, 제 개를 찾고 있어요. His name is Prince. 개 이름은 프린스예요. What does it look like? 어떻게 생겼는데요? He's very small and has short white hair. 그리고 짧은 단모에 하얀 털이 있대요. Can you tell me more? Well, he has a really long tail. 되게 꼬리가 길어요. I see. And one more thing. 그리고 하나 더요. Where did you lose him? 자, 이것도 조동사지. 그러니까 의문사, 이거 의문문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대화문에서. 의문사 쓰고, 조동사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는 여기서 did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동사니까 반드시 동사 원형 써야 돼요. lost라고 하면 큰일 나. 알겠지?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I lost him near the main gate. 정문에서 잃어버렸어요. Okay, I'll go and make an announcement. announcement가 발표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방송한다는 거죠. Can you please wait here? Sure, thanks a lot.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듣기는 대화문은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어려운 것도 없고요. 자,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조심하려면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의 그 어순 형태 이런 거에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리닉룸 1으로 넘어가셔서 CT 선생님의 지도 하에 여러분들 특히 오늘 사과 문법 있죠? 관련된 부분들 문제 쭉 풀어보고 나머지는 일일 날림장 확인해서 숙제 맞춰서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교과서에 대한 진도는 거의 다 끝나가죠. 자, 이번 주에 사과에 대한 진도는 얼추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외부 지문에 대한 진도를 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빠른 속도지만 잘 따라와서 이번 시험도 무리 없이 100점 맞고 기분 좋게 1학기 끝내고 여름방학 즐기러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나중에 판서 수업할 때 한 번 더 다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일단은 숙제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모르는 건 CT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해서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보람차게 끝내고 하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클리닉 1으로 넘어갑니다.